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인 편집국장입니다.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시사인 미리 보기. 오늘 이번 주는 483호입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이제 국회 앞에서 환호하던 우리 시민들의 모습을 표지의 얼굴에 담았습니다. 표지 제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다 아시죠? 헌법 1조 2항 바로 그 문구를 저희가 따왔습니다. 저랑 간단하게 커버 스토리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 청관율 기자가 이제 2016년 촛불을 2008년 촛불과 좀 비교해서 이번 촛불의 특징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제목 보시면 조금 좀 절묘하게 유대하게 주권자가 승리했다. 그래서 2016년 촛불은 위험한 저항권 대신 단호한 비폭력으로 움직였는데요. 광장은 절묘하게 국회를 압박하면서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즉 주권자가 헌법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 어떻게 보면 첫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회의 규모, 구성의 다양성, 결집의 지속성에서 완벽했다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정치적 술수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믿고 보는 청관율 기자 기사, 이번 주 커버 스토리 메인 커버 스토리니까요.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사는 정치부의 김동인 기자인데요. 박근혜를 만든 그늘 반기문도 만들까. 이 새누리당에 지금 분당을 하느냐 마느냐 이번 주 내내 좀 왈가왈부 논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도움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는데요. 탄핵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면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쥐고 새누리당을 해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비박계 움직임을 김동인 기자가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사는 몇몇 이제 일간지에 좀 단편적으로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김영한 전 민정수석 관련된 업무일지라고 하죠. 비망록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 김영한 업무일지와 관련된 걸 저희 전혜원 기자가 주요 그 기록을 날것 그대로 저희가 한 6페이지에 걸쳐서 펼쳐서 보여드리고요. 그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부분을 좀 해설을 달아서 이번 지면에 담았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이제 날것 좀 지면을 보시면 김기춘 실장이 주재했던 청와대 실국 수석회의가 한마디로 말해서 공안검사회의를 연상케 할 수 있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날것 그대로 한번 일독하시면 또 생각할 거리가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살펴볼 기사는 지난주에 이제 1, 2차 청문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제 3, 4차 청문회가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좀 진행되는데요. 1차, 2차 청문회 과정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김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주로 김기춘 실장과 관련된 장면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최순실 팀이 꾸려져서 굉장히 이번 취재 관련돼서 좀 그 TF팀이 꾸려져서 지금까지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TF팀 기자들이 바라본 청문회 뒷담화, 청문회를 보고 느낀 점, 또 그런 거를 좀 저희가 뒷담화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사는 삼성 부분 빠질 수 없겠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이 완벽한 지배를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하고 삼성물산과 합병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입법으로 이 부분을 좀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과 관련된 이해관계들을 좀 이종태 전문기자가 또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사는 다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검이 진행됐던 때는 1999년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였고 이른바 온노비 특검 사건과 그리고 이제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 첫 특검이었는데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당시 특검보를 맡았던 김영태 변호사를 정의상 또 전문기자가 만나서 어떻게 해야 이제 특검이 성공을 하고 그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됐던 게
검찰 내부 수사와 관련돼서 김영태 변호사가 이제 당시 특검과 마찰을 빚으면서 이제 항의성 사표를 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최순실 특검팀도 역시 검찰 내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좀 그 수사와 관련돼서는 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그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김영태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검찰 내부 수사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좀 짚었고요. 이번에 이제 정의상 기자가 이 김영태 변호사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거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죠. 황교안 총리가 있는데 황교안 총리가 바로 이제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파견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황 총리 때문에 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팀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이면의 이야기도 이번 인터뷰 기사에서 담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게 약간 좀 편집국이 아니라서 약간 의아해하실 텐데요. 예,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미리 보기는 좀 마치고 제가 이 장소에 나온 이유는 여기는 이제 지금 청와대 바로 코앞입니다. 바로 코앞에서 갤러리 자인제노인데요. 여기서 이제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른바 이제 박근혜전이라고 저희 양안모 캐리돌 풍자전이 이곳에서 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이제 정식 이제 오픈을 하고 예, 진행됩니다. 양안모 기자 모시고 이 박근혜전 캐리돌 풍자전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저랑 같이 좀 설명 들으시고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안모 기자 예. 보시고 예. 그 저희 책 지면에 보면은 항상 앞쪽에 양안모의 캐리돌 만평이라고 좀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그 오늘만 사시는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여러 풍자를 정말 많이 하셨고 저희 표지에 관련돼서 약간 캐리돌이 또 지면에 많이 등장했는데요. 먼저 양안모 기자 모시고 캐리돌이 어떤 의미인지 캐리돌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캐리돌이 어떤 의미죠? 합성어입니다. 캐리 캐쳐하고 예. 돌 인형하고 둘을 합쳐서 캐리커처를 인형화했다는 뜻입니다. 예, 캐리커처를 인용한 캐리돌. 저희 표지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실 텐데요. 간단하게 저랑 그 여기 전시된 거 예,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 이쪽에 요거는 이제 뭐 거의 취임식 때 캐리돌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때부터 이제 제가 시사인 지면에 양안모의 캐리돌 만평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이때 작품이 제일 호의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표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선서문인데요. 여기 대한민국의 아내로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아내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취임식이 아닌 결혼식으로 대한민국하고 결혼했다고 자기 스스로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지금부터 지나면서 점점 얼굴 표정이 망가지고 좀 제 나름대로였던 그 고의성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대통령 취임할 때 처음에 만들었던 캐리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예. 예. 김기춘 실장 예. 캐리돌입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 약간 이제 얼굴 표정 보시면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데요. 요거는 처음에 창조경제 할 때 뭐 얘기신 것 같은데. 마치 창조경제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출발은 이렇게 대단했는데요. 결국은 보니까 어떤 그 사이비 종교처럼 그렇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옆에는 이제 누구신지는 예, 너무 리얼하게 지금 캐리돌을 표현해서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외교 초반에 예, 국정원 개혁 관련돼서 아마 국정원 댓글 사건을 풍자하시면서 셀프 개혁안 냈을 때 그 모습을 좀 나타내신 것 같고요. 초반에 신부였을 때 취임식 했을 때 보면 예, 잠깐씩 이제 표정이 조금씩 좀 이제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공안통치고 요거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요것도 이제 뭐 예, 어설프레 뭐 하고 뭐 하는데요. 예. 네, 박근혜 대통령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박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지해 주셨던 현재도 지지하고 계시는 4% 5% 지지자님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우대하는 그런 표현으로 박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박 여사님이 집권하셔가지고 모든 정책이라는 것들이
아버님의 정책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코스프레가 아니고 어설프레라고 아버지 복장을 한 그런 그 박 여사를 표현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요 캐리돌은 저희 캐리돌 만평 중에 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중간에 보면 이제 표지도 좀 등장하는 것도 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 메르스 관련된 것 같네요. 그죠? 예,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사태 때 정부에서 아주 부적절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태를 키웠는데 가장 기가 막힌 것이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그런 그 다들 그 안내 포스터인데 낙타와 밀접한 접촉을 피하랍니다. 여러분들도 낙타하고 밀접한 접촉을 하시려면 외국을 나가셔야 될 텐데 아무튼 국내에 메르스 사태가 또 창궐하게 되면 낙타 주차장도 아마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를 풍자하신 것 같고 이거는 뭐 예, 통진당 해상 관련됐을 때 예, 캐리돌이고 이거는 뭐죠? 이거 굉장히 크게 만드셨는데. 이 작품은 막상 세월호 사태가 터졌을 때 예. 자기는 그 지지율 떨어지는 것만 걱정을 하고 지지율을 인양하는 것만 더 관심을 갖고 정작 사고자들 인양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패러디한 겁니다. 예, 굉장히 크게 좀 잡으셨고 예, 요거는 이제 뭐 누구신지 다 아실 거예요. 워낙 또 리얼하게 캐리도 돼 있네요. 예, 유승민 의원 관련돼서 돼 있고 이건 국정교과서. 저것도 이제 상당히 크게 좀 예, 잡혀져 있네요. 저거는 어떤 내용인지. 임기 중에 특별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한동안 그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그 부정적인 예. 그런 여론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때 아무리 목을 비틀어 봐야 새벽은 안 온다. 그러고 버팅기던 그 청와대에 사는 암탉을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몇 년도에 만드신 거죠? 이거 거의 뭐 예지력이 있으신 건지 지금 이게 혼 바른 역사 교육이라 해서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는 건데 이거 한 1, 2년 전에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때 그 간절히 바라면 오늘 우주가 도와준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 교과서를 그 국정화시킨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마치 이게 우주가 도와주고 그런 기운이다, 혼이 비정상이다. 그럼 그걸 모아 보면은 역시 이런 그 종교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뭐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독자 여러분 이게 박근혜 대통령 얼굴 표정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하고는 굉장히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12.28 예, 협상 관련돼서 한일 협상 체결됐을 때 돈 문제 관련돼서 이제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통일 대박 국정교과서 요것도 좀 재밌는 거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누구를 형상했는지 잘 아시겠죠? 예, 4.13 총선 당시 예, 넉다운 됐던 예, 김무성 서바이벌 관련돼서 또 캐리돌로 담으셨고 이거는 예, 이란 방문 성과 관련돼서 담으셨고 예, KBS를 봤네. 예.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게 굉장히 예. 스튜어디스 모양으로 좀 담으셨는데. 신공항 문제로 그 정치적으로 서로 그 이권 다툼이 심하고 그랬을 때 결국은 이 박 여사께서 이걸 확정을 하셨는데 김해 신공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을 현혹시켰습니다. 사실은 신공항이 아니고 확장 수준인 거죠. 그때 이제 또 형상화했고 예. 박근혜 전인데 아무튼 이분도 또 등장하셨습니다. 누구신지 다 아시겠죠? 예, KBS 녹취록 관련돼서 이정현 대표. 예, 그리고 예, 지금 계속 그 도주 중이신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예, 우병우 수석 관련돼서 있고 드디어 이제 예, 이때부터 이제 등장한 이거는 지금 두 사람을 이게 코스프레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복장은 네, 지금 복장은 최순실이지만 이 베껴서 보시면 박 여사입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이 박 여사고 박 여사가 최순실 같은 의미로 돈을 긁어 모았으니까요. 그리고 예 필리 단식터 저번에 이정현 대표 단식했을 때 단식했을 때 형상화했고 이건 이제 드디어 또 등장하셨던 분
아마 이 당시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이제 그 남북 관계 관련 좀 뭔가 덮으려고 했을 때 이 책 나왔을 때 송민수 책 나왔을 때 그걸 아마 패러디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 저희 책에도 쓰였던 표지로 쓰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안쪽에 박근혜 대통령, 바깥쪽은 저걸 보시면 이 유리창에 사실은 최순실이 얼굴이 있는데 보기 싫어서 돌을 던져서 깨뜨렸더니 속에는 역시 그 주범인 박 여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최근 모습 예, 꼭두각시 그다음에 뭐 예, 3인방 다 담아 주셨고 이건 이제 저희 이번 주 483호에 예,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곳은 지금 청와대 바로 코앞입니다. 코앞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금 리얼하게 표시를 해 주신 거고요. 예, 보시면 되고 이거는 다들 너무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중간에 거의 아마 3일 내내 거쳐서 만든 거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표지에도 나왔던 붕괴라고 해서 저희 표지에도 나왔던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초중기쯤에 저희가 표지에 나왔던 요겁니다. 이거는 또 예, 설명을 좀 광고 방송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그 전시회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낙서판을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저희들이 그 유일하게 그 소통하고 그랬던 장소가 화장실 낙서였었는데 그 낙서가 다시 그리워지는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낙서판을 만들었으니까 오셔서 여기서 명품 낙서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열어보셔도 되는데요. 저기 노약자나 임산부들은 좀 제외하고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변주하는 새누리당이고요. 이 안에 지금 꽉 막혀가지고 완전 술이 불능인 상태죠. 그리고 요건 이제 휴지를 묘사했는데요. 요번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용의자들 그리고 구속자들 여기 다 넣었습니다. 아마 이 휴지를 아이디어로 생산을 하시면 많이 판매도 될 것 같은데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예, 그 갤러리 자인제노고요. 종로구 창성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복궁역에서 굉장히 가까웠고요. 저희가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박근혜 전 양안모의 캐리돌 풍자전 무료입니다. 무료이니까 그 주말에 촛불 집회 나오신 분들이거나 뭐 이쪽에 들리실 일이 있으면 이곳 공간에 자인제노 들리셔서 박근혜 전 한번 쭉 둘러보시고 아마 시사인 양안모 캐리돌 만평이나 표지에서 봤던 그걸 실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예,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예, 미리 보기 겸 박근혜 전 캐리돌 풍자전 관련돼서 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